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자살을 생각하고 또 시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참여한 지희씨의 마음 생각나시나요? 아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이 젊은이의 사연에서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으셨나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저는 황 박사님께 개인 상담을 받다가 라이브 상담에 출연하게 된 27세 송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폭발물과 같은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이고 살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긴 하지만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딱따구리가 쪼는 듯한 두통, 복통, 생리통, 몸살, 감기 등을 달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셨고 오히려 모른 척을 하시고 높은 성적만을 강요하며 학원에 끌고 다녔지요.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저를 사색적인 아이 정도로 보고 어디서도 저의 마음을 수용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결론은 내가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 앞으로 60년 동안 이런 지옥에서 살 바에야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의 10대는 주기적으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 해수욕장에 가서 오늘 바다에 빠질까, 내일 빠질까 하다가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돈에는 전혀 관심 없었지만 저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했답니다. 전교 1등이었어요. 항상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때부터 마치 딱따구리가 자신을 쪼는 듯한 두통이나 복통, 생리통, 몸살, 감기 등을 달고 살았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은 어떤 누구에게도 수용되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잘못 태어났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죽을 생각으로 주기적으로 해수욕장에 방문했지만 차마 바다에 뛰어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렇지만 마냥 공부하는 것은 좋아해서 근악으로 지내온 10대 여학생의 마음. 여러분은 이런 학생이 주변에 있다면 그를 알아볼 수 있고 내면의 괴로운 마음을 읽어주고 수용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런 생각을 하지? 참 특이하네. 사춘기를 굉장히 세게 앓는군. 죽고 싶다니 그렇게 나약한가? 생각이 과도한 것이 문제네. 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저 생각을 멈추게 도와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나요? 선양은 어디서도 마음을 수용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자신이 잘못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선양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고 수용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알 수 없는 많은 생각 속에서 방황할지라도 죽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알 수 없는 많은 생각들도 누군가에게 표현되면서 조금씩 정리되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자주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정말 또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학적 도구가 바로 성격검사입니다. 황심소에서 많이 언급되는 WPI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MBTI와 같은 심리검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MBTI는 개인이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고 구분합니다. 안개처럼 뿌옇게만 보였던 자기 마음에 대해 조금 알게 된 듯한 느낌도 가집니다.
하지만 MBTI와 같은 성격 검사는 단지 나의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혼란과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고 싶어 항상 해수욕장을 찾았던 지선 씨의 경우에도 자신의 MBTI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M자형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마음의 혼란과 아픔에 대해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선 씨의 상담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박사님, 제 마음을 알려주세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은 씨의 마음은 마음을 마치 MRI처럼 스캔하여 알려주는 WPI 검사를 통해 M자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은 씨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 자신의 삶이 왜 그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죠. 박사님, 그러면 M자형인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WPI 검사를 통해 M자형인 지선 양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와,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네요. 그럼 지선 씨는 불행 끝, 행복 시작만 남은 것인가요? M자형인 지선 씨는 자신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자신의 과거도 이해가 되었겠군요. 그렇다면 M자형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지선 씨의 사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연을 통해 M자형의 마음을 가진 지선 씨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볼까요? 지선 씨의 삶은 참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1, 2학년 때에는 전교 1등의 성적을 유지하다 고3이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고 자신을 표현하네요. 정신없이 공부해야 할 것 같은 고3을 로맨스 소설책에 빠져서 보냈다고 합니다. 결과는 3등급 수준의 성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나름 자신의 삶을 미루고 자신의 정체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이라는 상태로 지내다 대학이나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네요. 죽도록 공부해도 인서울 대학 들어가기 힘들다고 오늘도 재수학원을 다니는 재수생들이 들으면 정말 재수없다라고 느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어찌되었든 그녀는 이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M자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청춘의 혼란과 방황이 극적으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랍니다. 하지만 고3 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로맨스 소설책에 빠졌습니다. 덕분에 저희 등급은 3등급대로 떨어졌답니다. 20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해 상태로 살다가 대학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그동안 받았던 내신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는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의 삭막하고 불편한 분위기와 달리 선배들, 동기들 모두 저에게 잘 대해주었고 처음으로 저라는 사람이 수용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적도 잘 받아서 장학금도 받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된 저는 그 전과는 다르게 180도 바뀌어 연애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며 지냈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자 저는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선배들 보면 공기업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전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통념적인 틀 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지선 씨의 고등학교 생활이 1,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극적으로 바뀌듯이 대학 생활 역시 극적입니다.
전교 1등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3등급으로 천국 같은 대학 생활에서 3학년이 되면서 겪는 혼란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생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군요. 정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M자형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선씨가 M자형이라는 복잡한 마치 다중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실 이런 마음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바로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답니다. M자형의 프로파일로 나타나는 지선씨 그녀의 성격, 마음은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입니다. 보통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결합된 존재라고 하죠. 특히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탁월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성과 감성이 절묘하게 융합된 이상적인 인간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성과 감성의 특성에 해당하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로맨티스트 성향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가진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모습이라기보다 감성적이고 예민하며 엉뚱한 생각이 많지만 때로는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을 보인답니다. 마치 지선씨의 학창시절의 모습처럼요. 이성과 감성을 대변하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로맨티스트 성향을 동시에 뚜렷하게 가진 현실의 사람은 신처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삶을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스스로 더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이죠. 지선씨의 경우 스스로 불안한 것은 맞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M자형과는 다르게 지선씨는 대학 생활에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졌네요. 그것은 바로 대학 생활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잘 수용될 뿐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자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장학금도 받을 만큼 성적도 잘 받았고 연애도 하고 사람들과 너무 잘 지냈다는 것이죠. 아마 지선씨가 대학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용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많은 M자형의 경우처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생각에 더욱 빠져들다 또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어쩌면 실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M자형은 상황이 좋을 때는 잠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언제든지 반전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굴레는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죠. M자형의 프로파일을 가진 청소년들은 대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폭발물 같은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이고 산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이 몰입할 수 있고 타인과 단절될 수 있는 도피처가 있다면 그나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청소년들의 혼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질풍노도라기보다는 마치 태풍 속의 핵처럼 위태로운 것이죠. 이들은 불안하고 충돌할 것만 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누구에게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10대와 20대의 시간을 보내게 된답니다. 지선씨의 고등학생 때 모습은 M자형의 특별한 특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정신병자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아이의 변화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겪는 혼란의 시기는 달라진답니다. 아이의 혼란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단순히 자책하고 자학하는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청춘을 격리된 생활 또는 정신병 약에 찌들린 폐인과 같은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아니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기대하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때때로 부모의 무관심이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관찰하게도 됩니다. 부모의 무관심이 오히려 아이의 충돌할 것 같은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 대해 비정상, 문제라고 단정 짓고 고장난 기계를 수리타듯 고치려 하지 않았기에 아이가 격리되거나 정신병 약을 먹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찾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훌륭한 자양분은 꼭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 가지는 역설적 상황과 마음의 다양한 모습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지씨는 부모님이 자신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모른 척 하셨다며 원망하지만 그 모른 척으로 인해 어찌되었든 지씨는 정신병원이나 정신병 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천국 같은 대학생활의 반전을 맞이한 지씨. 그녀는 M자형으로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3학년이 되자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지만 또다시 자살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건 아마 대학생활 자체가 나름 즐거웠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선배나 주위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휴학을 하고 이것저것 책과 영화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살까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상태, 신체적 통증, 우울함을 반복하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저는 코로나 시국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 무작정 노트 몇 권을 사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어렴풋이 나에게는 몸과 마음, 이 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음에 의해 신체적인 변화가 크다는 것도 느끼기 시작하고요. 대부분 이런 젊은이의 고민에 대해서 부모 세대의 분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또는 고생을 하지 않아서 배가 불러서 하는 그런 고민 정도로 취급하기도 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통념적인 틀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지씨는 다시 휴학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통념적인 틀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통념적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분들이라면 방금 전과 같이 배부른 소리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왜냐면 배부른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M자형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마음입니다. 지씨가 무작정 휴학을 하게 되는 상황은 M자형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상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막연한 이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라 설명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 심지어 어이없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도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마음이 되죠. 자신이 그렇게 높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현실의 자기 모습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자책, 자학 또는 자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자살은 단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해의 한 방편일 뿐이고요. 자해나 자살을 택하는 것과 반대로 또 미친 듯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에너지와 관심을 분산시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 씨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자살이 아닌 살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듯 합니다. 지선 씨는 자책이나 자학, 자해 혹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활동 대신 노트에 자신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은 것 같네요. 그래서 무작정 휴학을 하고 이것저것 책과 영화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살까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상태, 신체적 통증, 우울함을 반복하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저는 코로나 시국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지은 씨는 코로나 시국이라 자신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름 합리화하면서 젊은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M자형의 경우 조금 특별한 듯 뚜렷하게 나타나는 WPI 프로파일로 M자형, 다이아몬드 유형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 조금 특별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태 때문이랍니다. 보통 부모와 함께 상담실을 찾아온 젊은이 중 이런 패턴의 프로파일을 보인 경우는 일정한 기간 동안 등교 거부 또는 히키코모리, 심지어 정신병 진단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환경의 문제로 돌리면서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더 잘 드러냅니다. 이런 마음의 친구들은 일부 막연히 정신과 약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거나 또는 절대자 신이나 전문가 누구가 자신의 문제를 자기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도 한답니다.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는 이유는 다양하죠. 지선 양의 경우는 이런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의 마음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의 WPI 프로파일과 지선 양의 프로파일은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이런 차이만큼이나 지선 씨의 마음과 생활은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M자형이 겪는 삶의 아픔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은 이들을 정신병 환자, 특히 이들의 행동 특성이나 증상을 근거로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병명을 붙여버린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마음을 가진 청소년 아이들이 자학이나 자해 또는 자살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주로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붙이고 정신병 약을 처방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하기를 권고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방된 정신병 약의 효과는 단지 그 젊은이의 행동을 억제하고 또 진정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마음을 파악하거나 정리하는 효과도 전혀 없더라도 말이죠. 지선양의 경우에는 그녀가 대학 생활에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수용이 되면서 그녀의 삶에서 아픔은 사라지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찬 그런 시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아몬드형의 경우 이런 전환의 시대에 더욱더 혼란을 경험하고 또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할까요? 그들이 호소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마치 자책하듯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듯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마치 독백하듯 잘못한 것 같아요로 시작합니다. 전형적으로 M자형의 사람들은 자책, 자학, 그리고 자해하는 마음의 끝판왕이라 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잘하는 건 다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막 웃기려 하고 밝게 분위기 제가 다 살리려 하고 분위기가 조금 처지면 제 탓 같고요. 좀만 실수해도 무섭고 안절부절 못하며 다녔습니다. 어딜 가나 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막 잘 보이려 최선을 다하려 하고 걔네들한테 인정받아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단체 생활을 싫어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어울려 놀려고 노력했는데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관계에 끌렸으며 이것을 자연스러워했어요. 조용히 있으니 점점 위축되고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남들은 다 대단해 보이고, 다 잘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이런 비굴한 경험도 안 하고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느낌이에요. 운동, 공부, 개그 다 잘했는데 항상 부족해 보이고, 작아지고, 주눅 들고, 제 자신을 창피하게 여겼어요.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 말고 얼굴이 예쁜 친구들에게 노예처럼 헌신했어요.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부담스럽고 속이 메스껍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해로운 관계를 반복하는 이상한 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작아지거나 움츠리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아요. 소위 예쁘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기를 썼어요. 막 비위를 맞추고 눈치 보고 그랬죠. 제 모습이 싫고 창피해요. 제 얼굴, 패션, 몸매 등이 너무 싫어요. 남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제가 너무 볼품없어 보여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멋지고 잘난 듯 보이며 아니 이쁘기만 한 젊은이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믿음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 자살을 선택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의 밑바탕에 이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자살은 우울하기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전문가의 말이 얼마나 자살한 사람 각자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아니 무지한 상태로 통념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의 자살을 선택한 듯이 보이는, 아니 자살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게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의 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자기 삶의 의미 등에 대한 아쉬움이나 갈급함을 호소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자살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답니다. 다음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믿음을 표현하게 된답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낸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한다. 생활에서 힘든 것을 피하며 끊임없이 핑계를 만든다.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이며 마음이 폭발 직전 같아 괴롭다. 자신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잘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뭔가 멋있는 것을 추구하는 듯이 포장하며 대리만족을 얻으려 한다. 생활의 가치들은 속물적이라 무시하며 일상의 규칙적인 생활 관리를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형의 사람들이 가진 생활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역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